추미애 당대표의 개선론으로 더불어민주당 102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02차 최고위원회의를 이번 정부에서 현장 최고위로 열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 정권 교체할 백택의 다큐 영화제에서 노무현입니다를 펀딩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대박이 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권 교체의 덕을 톡톡히 보고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당 대표의 시대 고장이고 또 최근에 첫 여성 장관, 국토부 장관 정은보의 따님이 탄생이 됐습니다. 지사님 굉장히 감사스럽죠? 네, 든든하게 느껴지시죠? 그 사님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네. 지난 5월 대선에서 전북은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로 치면 64.8% 전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 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필요를 위해서 오늘 당 지도부가 이렇게 총출동을 했습니다. 우리 크게 꾸벅 일어서서 인사 한번 올립시다. 인사만 하고 갈 것이냐, 알맹이는 없느냐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전북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김동연, 강경화 후보자는 각각 경제와 외교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처한 경제 위기와 외교 위기를 고려할 때 한시라도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처한 경제 외교의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와 외교 타격탑을 세우는데 야당도 전향적이고도 전폭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고의 보루인 헌법에 대한 소의지가 분명하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 옹호와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공헌한 바가 큰 분입니다. 장기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 인선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정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야권의 전폭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영시를 기해서 AI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차원의 방역대책본부도 범정부 AI 중앙사고 수습본부로 격상되었습니다. AI나 구제역 등 동물성 전염병은 초동 대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차질 없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도부는 AI의 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피해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도 신속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전북 지역 대선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이 집권당으로서 그 약속과 다짐의 첫 번째 행보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바다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득 확약하셨던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에 민주당 역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전북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주도의 새만금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북의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해 낼 것입니다.
이는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인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의 메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서울과 부산이 이은 제3의 금융혁신 도시로 확실히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육성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북도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성원 그대로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든든한 민주당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로 원내대표가 된 지 딱 3주 됐습니다. 3주 만에 이렇게 현장처벌위원회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협치는 여야 간의 협치를 말하기도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과의 협치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내대표님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께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전주에서 최고위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적 질서를 바꾸려 한 개혁운동이었으며 왼세의 침략에 맞선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려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의 기치는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 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구하는 제폭부민이었습니다. 이는 2016년 겨울 국정농단에 맞서서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쳤던 광장의 촛불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들처럼 전북 도민들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영혼을 담아서 64.8%라고 하는 전국 1위 득표율로 정권교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대에 늘 어긋나지 않도록 민생이 다시 꽃피우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을 찾고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그리고 전북 혁신도시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지 조성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도민들과 한 약속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2017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총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민생 안정, 양극화 완화, 경제 성장이라는 우리 경제 3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대형 SOC 예산이나 선신성 지역 예산 그리고 국채 발행 등 예산의 3대 고질병이 없는 모범적이고 시의적절한 추경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국민들에겐 일자리의 숨통을 틔우고 정치권엔 협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청년 실업률이 올해 4월 11.2%라고 하는 역대 최악 수준이며 전체 실업률은 4.2%, 17년 만에 최악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청년 고용 재난에 직면한 상황이고 연속 5분기 하위 소득계층 20%가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서 인생의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여야가 협치 대신 대립으로 적기를 놓치게 되면 추경의 효과는 반감되고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3차례나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해서 야당이 역지사지 자세로 위기 극복에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서 가뭄 추경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의
추경안 반영 필요성을 역설하였는 바 야당과 다방면으로 협조해가면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협치 추경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오늘은 헌재 소장,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날입니다. 현재 북한의 잇단 도발과 경제 문제, AI 재발병 등 국내외적으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정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후보자의 도덕성은 철저히 검증하되 무분별한 먼지털이식 신상공세보다는 역량과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통큰 협치의 자세, 대승적 협력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자문회의가 지난 5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1호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단히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빈곤 탈출, 소비 여력 증가로 내수 활성화, 정부 재정 부담 경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의 급격한 부담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전 정부 시기인 지난해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9명이 사퇴하면서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한이 8월 5일인데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행이 더 장기화될 경우에 정부가 아무리 국정 목표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해도 실행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동계의 고민과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장기화를 정상화를 통해서 개혁과 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첫 징검다리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생포로 저 지역에서의 최고위원님들 혹시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천연섭 최고위원님 발언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이크에다가. 예. 지난 그 5월 30일 바다의 해를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처음으로 우리 전라북도 군산에서 행사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가지는 당선 순회 당 전국 순회 최고위원회를 제일 먼저 전국에서 갖게 된 것을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의의가 또한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 전에 조금 전에 여기 입장을 하니까 저한테 어떤 도의원 한 분이 추미애 대표님이 고향이 어디시냐고 저보고 물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왜 전라북도냐고. 전라북도 아닌 걸로 한다고 그래서 전라북도라고.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출신은 대구지만은 전라북도 정으로 결혼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그동안에 재경 전라북도 회의 때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추미애 대표님인데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이번 그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북에서 얻은 득표율이 64.8%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전라북도 그 도민의 정권 교체 열망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많은 국민이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전북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경제 2기의 지각처가 전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공급 해외 요인 등에서 호조를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북의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65만 원이나 낮은 216만 원이 됩니다. 전북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지난 3월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5.18 광주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둘째, 호남의 인재가 마음껏 일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셋째, 호남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첫 번째 약속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신 5.18 기념식에서 다시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낙연 총리 임명을 필두로 호남의 유능한 인사들이 속속 등용되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실현하기 위해 호남 경제 부흥 실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북은 꿈을 현실로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농생명 혁신 도시의 꿈, 국가주도 스마트홈 사업, 첨단 탄소 산업, 영원함을 이루는 통합교통의 꿈, 4차 산업혁명 거점이 되고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이 되는 꿈,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었던 이러한 꿈들은 이미 대통령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당정청 협력을 통해서 이를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꿈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꾸는 꿈 반드시 실현됩니다. 모두 함께 꿈을 꿉시다. 감사합니다. 김성재 전북도당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께서 첫 번째 민생 최고위원을 전북에서 개최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님, 그리고 송영석 최고위원님, 야경자 최고위원님, 김병관 최고위원님, 이영석 최고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고위원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우리 전북은 정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주도해왔습니다. 바로 동학사상, 즉 백성이 주인이다 하는 사상,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즉 민주주의와 정권 교체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차별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인사에서 차별받고 또 경제적으로 차별받는 지역, 전북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바로 균형 발전을 기초했고 그걸 실천에 옮기신 분이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서는 많은 전북인들이 기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님께서도 아낌없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 호남 비전위원회도 만드시고 전북 발전과 호남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는 나라, 이거의 지름길은 공약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은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정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최고위원님들께서 저는 전북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빌공짜 공약이 아닌 실천하는 공약, 즉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새만금 사업은 정말 역대 정부에서 매번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지분이 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기에 걸맞는 명품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농생명 수도, 금융 중심 도시, 그리고 지리산권 전기 열차 사업, 전주의 전주문화 특별시 지정 사업, 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도당에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각 시군과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협의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중앙당의 정책 협의를 한 결과를 정리를 해서 올릴 것이고, 또 정부 측에다가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잘 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 또 우리 당의 중심이 되는 감독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의회 이상직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북 도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 송하진 전북도지사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험난한 항해를 당당하게 해쳐오신 추미애 대표님, 우원식 대표님, 일도의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드디어 여당이 된 기분을 요즘 마음껏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끽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챙기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로 실감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성공시켜서
꼭 성공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지금 언급된 중에 조금씩 더 언급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워낙 자세하게 우리 전라북도 공약이라든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몇 가지 공약 중에 군산 현대조선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군산 현대조선소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로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고 5,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고대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당에서 앞장서서 또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주신 만큼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원식 대표께서 동학농민혁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의 5.18이라든가 촛불 시위도 다 동학농민혁명을 정신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는 게 다 공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동학과 관련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저음이나 고창, 전주 정도의 사업이 아니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동학혁명 기념금을 만들고자 하는데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늘상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취지를 살려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꼭 성사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산업 분야도 전라북도가, 전주시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특별법까지 제정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64.8%라는 최고 지지율을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을 그냥 전라북도가 최고 지지율을 보냈으니까 참 고맙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왜 그랬을까를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는 흔히 낙후된 지역의 대표적 도시, 심지어 호남에서조차 변방이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되내면서 한처럼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다른 분야들은 대부분 다 언급이 되셨고, 또 대통령님께서 오셔서도 약속을 하셨고, 저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 중에 약속하셨고, 엊그제 바다원화 행사 때도 새만금 현장을 헬기를 타고 같이 돌아보면서 대부분 굉장히 강한 의지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도민들은 정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또 특별히 현장 최고회를 제일 먼저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지금 AI 가뭄 등 현안이 쌓이는 상태에서 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친애 대표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AI 가뭄도 조만간 해결이 되니까 기대를 하면서 이 최고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해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성수 전주시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추미애 당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전주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블랙리스트 전국이 창궐 할 때 전주 국제화재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노무현입니다 투자 결정을 했고요. 요즘에 흔히 대박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제화재 조직의 결단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가 있는데요. 전주 완주가 통합을 벌써 10년 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전주 완주가 통합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광역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역시 없는 지역이 바로 전북, 충북, 강원 세 곳입니다. 다른 곳은 광역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혁신도시라든지 이건 기관이 분배될 때, 그리고 또 성장 동력 산업을 살릴 때, 또 예산과 관련해서 대부분 다 2배로 가는데 전북은 사실 2분의 1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역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광역시에 걸맞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바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을 하고 또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호남경제 하는데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균등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호남경제 큰 축 하나가 바로 관광경제입니다. 관광산업입니다. 그런데 전남은 여수박람이라는 걸 큰 사업을 통해서 전남의 관광경제를 큰 축을 하나 마련했고요. 순천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면서 전남은 또 관광경제의 큰 축을 마련했고,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10년 전부터 진행하면서 또 문화관광 경제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에 매년 930억씩 국가가 지원을 했고, 전주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43억씩 지원했습니다. 16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주의 한 가지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발전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문화특별시 지정과 함께 이제 특별법 제정 그리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광역시와 같은 그런 전북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지금 전국 10개 지역에 내려와 있는데 건물은 내려와 있고 사람은 내려와 있지만 지역 발전을 많이 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혁신도시가 내려갈 때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 기관에 받는 산업을 특화해서 발전시키고 클러스터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왔는데 사실 지금 지역 인재를 채용을 한 것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35% 이상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오셔서 적어도 30%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부겸 의원님께서는 40%를 도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으로 전북 출신이시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을 더욱더 든든히 만들고 계시는 이춘석 사무총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죄송합니다. 우리 임종성 부총장님께서 제 체면을 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좀 언론이 궁금한 부분 잠깐 말씀을 하도록 하겠고, 먼저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민심투어 첫 번째 최고위로 개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어제 그거 축하하려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방송이 상당 부분 해소돼서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전라북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라북도는 영남에 치이고 서울에 치이고, 그런데 우리 호남에서도 광주 전남에 치여서 이중적 소유를 갖고 있다. 그 해결책을 별도의 권역으로 만들어서 인사, 사업 예산에서 소유되지 않는 곳을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저한테 많은 질의를 하십니다. 과연 그 약속 지켜줄 거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만일 그 약속 안 지키면 저부터 싸우겠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약속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서는 처음에 발표될 때 이 호남 출신이 중용되는데 전남 광주에 치우치고 전라북도가 소유됐다. 이런 언론의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지금 발표된 숫자를 보면 13명의 호남 출신이 발탁됐는데 그 중에 5명이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어제까지 장관 1분, 차관 3분이 발탁이 되셨습니다. 저는 향후 인사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절대 소유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송하진 지사가 총력을 다해서 지금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 단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겁니다. 지금 가셨지만 이사청문회 때문에 안호영 의원이 우리 국회 결산위원으로 들어갔고 또 그 중에서 개수조정 소위를 우리 추미애 당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에서도 전라북도가 소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나머지는 천천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급한 게
방금 말씀하신 총괄지사가 말씀하신 군산조선소의 폐쇄 문제입니다. 이게 목전에 달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정책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국무총리한테 친히 군산도 폐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 하는 별도의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총리께서 그 방안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에 방문하셔서 그 구체적인 해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 정권 창출에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것에 덧입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를 우리 도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키고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 및 최고위원들께서도 맨 앞장에 서서 그것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